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안전방송 난 선생 이천입니다. 반가. 오늘은 2023년 11월 13일 판매했던 품종 중에서 간략한 재배법 말씀드리는 날인데, 우선은 저희가 이탈리아 피트사에서 아이콘 매직코스 블루 갈랐는데, 제가 처음 방송할 때 모르고 써있는 게 15m를 박스에 써 있어갖고, 당연히 물을 주어서 2배로 늘었는데 이거 30cm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제가 실수했었고, 제가 그 본사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하면 누구나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길이는 7m. 그리고 압력이 셌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가 쳐서 이제 15m고. 그래서 실수한 점 사과드리고, 또 다행히도 보통 가정에서 많이 쓰셔갖고, 우리는 이렇게 혹시 긴 거 필요 없는데 괜찮습니다 해서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혹시 추가로 구매하실 분들은 매직코스는 길이는 7m고 물을 주실 때 15m 늘어난다. 그러고 벌써 사용하신 분들이 연락이 오세요. 정말 가볍고 편하고 좋다고. 앞으로도 이번에 구입하셔서 쓰셨던 분들이 사용 후기 좀 남겨놓으시면 써봤더니 어땠더라 남겨놓으면 다른 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유온실이죠. 난 키움터가 저희가 3/3 이거 1.4가 있는데, 3/3이 2.78평이니까 2.8평, 1.4평이 나는 몇 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너무 들어오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칸스는 다 나가서 다시 이제 공사를 할 예정인데, 작든 크든 간에 2분이나 3분이 같이 들어와도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뭐 그거야 뭐 거기서 몇 명이 사시든 저는 상관없는데, 들어오신 분들끼리 잘 조율을 잘 하셔서 나중에 서로 이제 오해가 없이 분쟁이 안 생기기만 하면, 거기 뭐 4분이 들어오든 몇 분이 들어오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난이 없는데 큰 평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근데 저희가 조인해드릴 수는 없고, 지인들끼리 생각하셔서 우리 같이 들어가 볼까? 그러면 나누면 뭐 20만 원이면 3명이 들어가면 7만 원씩 정도가 되고 저렴해지니까. 그러다가 양이 많아지면 독립해서 한 가지 쓰셔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난에 대해서, 그때 판매했던 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요새 이런 질문이 많아요. 보통 저한테 난은 최저 온도가 몇 도예요? 최고 온도가 몇 도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늘이에요, 반그늘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최저 온도가 의미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최저 온도를 사실 몇 도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최저 온도라는 거는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느냐는 건데, 그거는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만 조금 더 추위에 있고 견딜 수 있고 없고 이런 경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작년에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 제가 아는 분이 본인의 온실에서 키우시다가 영하 5도가 됐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살아나는 애들이 있어요. 살아나는 애들이 영하 5도였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카틀리아는 보통 저희가 말씀드릴 때 최저 온도는 보통 12도 이상 유지해 주세요라고 해요. 뭐 7도, 8도까지도 떨어져도 괜찮은데, 근데 유지해 주세요 했는데, 카틀리아 중에서 렐리아 중에 프레상스가 영하 5도인데 꽃까지 멀쩡했습니다. 그럼 뭐 사람들 볼 때 야, 말이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얘기할 때 덴드로비움 노빌 타입들은 0도까지 괜찮습니다 했어요. 0도까지. 근데 다 죽었어요. 원크리 하나 몇 개 살고, 포프라사도 살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고 딱 느낀 게 이런 느낌을 들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일부러 누가 죽이려고 실험하지 않은데, 불행이지만 어떤 데이터가 값이 나왔잖아요. 가장 큰 건 뭐냐면, 물을 준 상태냐 안 준 상태냐, 화분 속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저 온도, 그러니까 재배 온도가 낮다 그래서 최저 온도가 더 낮은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 온도라는 거는 보다 어느 정도까지 온도가 떨어졌을 때 식물이 망가지지 않고 잘 큽니까를 저는 최저 온도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온도. 그죠? 최저로 견딜 수 있는 온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틀레아 같은 경우는, 비올레시아나, 노빌리어 혈통인들이 좀 약해요. 특히 비올레시아는 어렸을 때 수는 12도, 13도만 돼도 물 닿으면 그냥 무너져요. 그런 거 빼놓고, 일반적인 카틀레아 봤을 때는 저는 12도 이상 둬야지 맞다. 겨울철에. 그래야지 거꾸로 순이 가던가 문제가 안 생기고 그렇게 큰다는 거고, 최고 온도는 또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면서 온도를 하우스에서도 무슨 30도,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50도, 60도 되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최고 온도일 때 중요한 점은 최고 온도를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어요. 환기를 시키고 뭐 에어컨을 틀어주면 괜찮지만 온실 안에서도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빛을 최대한 줄여주고, 가장 큰 건 뭐냐면 환기입니다. 온도가 40도, 45도까지 올라가도 48도까지 올라가도 견뎌요. 근데 28도, 30도 돼도 못 견디는 건 뭐냐면 환기. 통풍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갔다 오던가 집을 비웠다 왔는데, 올라간 적도 없었는데 애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죽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환기. 통풍이 안 된다. 통풍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고 온도일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식물을 살 때 햇빛. 제가 있잖아요. 반그늘이다. 반양지다. 양지다 하는데 양지에 나갔다고 죽진 않아요. 잎이 타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죠? 집에서 키우면서 많은 꽃을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쁘게 커야죠. 꽃은 1년에 한 번 보는 거지만 잎은 어떻게 해요? 꾸준히 잎을 감상하고 새순을 감상하는 거기 때문에 잎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빛을 두는 건데, 빛은 반그늘에 뒀는데 얘들이 너무 잎이 진해. 힘이 약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품종은 조금 반양지 정도로 옮겨야 되는 거고, 또 반그늘에 뒀는데도 잎이 노래지으면 더 그늘로 둬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준점은 식물이 난이라는 게 전 세계에 이렇게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렇대더라. 얘는 반그늘이다, 온도는 몇 도다. 요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풍란 아시죠? 출란도 그렇고 풍란도 그렇고, 서해풍란, 대해풍란들도 남부지방에서 한겨울에 바닷가에서 얼마나 춥습니까? 바람 불고. 근데 무슨 해풍이 있어서 따뜻해지긴 하지만, 그러면 그 얘기를 치면 가정에서 키우던 거를 0도까지 떨어지고 영하 1, 2도 떨어져도 살아야 되죠. 안 그래 죽어요. 그럼 얼마큼 적응했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틀릴 수 있고 내가 키웠던 환경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은 내가 잡는 거다. 다만 저희가 볼 때 얘는 추위에 좀 약합니다. 얘는 추위가 높습니다. 햇빛에 좀 강한 햇빛에도 강합니다, 약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건 그냥 기준값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키우는데 난 베란다에서만 키운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죠? 베란다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을 안 하는 순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못 하는 분들. 그러면 5도, 3도까지 떨어지는 분들은 물을 주면 안 되죠. 결론이 났잖아요. 물을 안 줘요. 그렇다고 계속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좀 따뜻한 날씨에 물을 많이 줘도 흠뻑 많이 못 주고, 그냥 겨울을 어떻게 해요? 버틴다. 키운다라는 게 아니라 재배를 해서 생육 적정 온도로 키우는 게 아니라 버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베란다도 따뜻하고 그다음에 거실로 옮겨가고 따뜻하게 키운다. 그런 거는 봄, 가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자라는 온도하고 똑같습니다. 햇빛 길이만 빼놓고. 그럼 어떻게 해요? 물 죽이는 거는 거기에 보일러가 계속되면 여름보다 더 마르겠죠. 빛이 적더라도. 그럼 더 건조하니까 물을 자주 줘야 되고. 그래서 기준점이라는 게 집집마다 다 틀리고, 식물이 어떻게 적응했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 나한테 맞춰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를 알고 난을 알아야 되고, 또 나를 안다는 거는 내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내 환경에서 내가 춥게 키우는지 덥게 키우는지 물을 많이 주는지 이거에 따라서 겨울철 온도가 틀리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처럼 막 추워지면 이렇게 보면 알아요. 우리 집 베란다 온도 떨어져. 근데 얘가 빨개져. 잎이 좀 빨개져.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추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적게 줘야 되고, 약간 마르는 데게 키워야 되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 멀쩡해. 그럼 물을 주는 거고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물이 말랐어도 주면 안 되죠. 정 너무 건조하면 습도라도 유지하게 스프레이 정도로 뿌리에다 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마다 키우는 게 많이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5번 덴드로킬룸의 쿠테시는 처음에 했던 품종이잖아요. 이거는 꽃대가 나가니까 그대로 키우시고 지금 꽃 필 때까지는 이대로 키우셔도 돼요. 이 사이즈에서 그냥 키우셨다가 끝나면 분갈이 여기서 조금만 더 제발 크지 말고 조금만 더 큰 분으로 가시고 이런 반점 있는 거는 잎 따시고 이런 건 자르고 저희가 지금 작업해서 보냈지만 이렇게 하시고 얘네는 착생종이에요. 그죠? 나무에 붙을 수 있는 거야. 지생란이 아니고 착생종은 화분이 클 필요 없습니다. 복경성입니다. 복경성은 뭐냐면 가지가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옆으로 퍼진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내 난이 사는 게 착생난이냐 지생난이냐 복경성이냐 단경성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지대 얘는 해발 1200m 그러니까 얘가 미니어처 타입이고 1200에서 2000m 고지에서 산간 구름 속 가장자리에 있는 뭐 이런 데서 크는 거예요. 필리핀 고유종이고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 1200에서 2000 고지면 와 추위 엄청 강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애들은 고지가 높은 애 있죠. 1000고지 넘는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름철에 더우면 안 된다. 더우면 잎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지가 높은데 산 높은 데 사는 거는 여름초에 시원한 거지 겨울초에 추위에 잘 견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근데 동남아시아에 있는 건 대부분 저희잖아요. hot and cool 아니 제가 시원하고 쿨 그죠? 여름에는 겨울에도는 보통 우리가 그 서늘하다는 건 여름에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서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hot and warm이라고 있는 거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철에도 따뜻한 거는 좀 덜 시원해도 괜찮은 품종. 저지대 애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어떻죠? 다시 말씀드리면 착생종의 복경선이고 해발 높은 데서 크니까 여름에 될 수 있으면 시원해야 된다. 근데 요렇게 생긴 이파리들은 원시드미고 뭐 전부 다 여름에 시원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스타일들은 보통 착생종들은요, 물 주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가볍게 말린다는 표현을 제가 앞으로 쓸 거예요. 가볍게 말리는 거. 호접란은 살짝 가벼운 것보다 좀 더 덜 가볍게. 그러니까 물 주고 바르기 전에 바로 줘야 되는 거고, 요거는 말랐다 하는데 카틀리아처럼 좀 더 많이 말리는, 무겁게 말리는 게 아니고 오래 말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살짝 말리는 걸 가볍게 말린다고 할게요. 그리고 흠뻑 주고 이러시면 되고, 꽃은 가을에서 겨울에 피고 반그늘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는 최저 온도 12도, 35도. 12도가 최저 온도가 아니라 최적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겨울철 최적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밑에 떨어져도 괜찮으나 물 관리에 따라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6번의 테라시스는 6번 어디 갔어요? 테라시스 미크란타는 이것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해요. 그죠? 속은 전혀 틀린데 보면 알죠. 테라시스 미크란타도 동남아시아에 크고 얘도 착생종입니다. 붙어서 자라고 복경성, 가지가 여러 개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얘도 가볍게 말리고 흠뻑 주고, 그리고 꽃도 가을에 겨울에서 피는 거 반그늘입니다. 그리고 온도도 12도 35도 대부분이 이렇죠. 이렇게 생긴 잎들은.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여름철에 선선하게 키워야지 잎이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키우시면 되고, 분갈이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굳이 아직 공간이 있으니까 내년까지 그냥 키우셔도 될 것 같아요. 분갈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벌버필름 크라시스. 7번이 벌버필름이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섞여 있어. 여기가 벌버필름 중에서 아주 꽃이 독특하게 생겼어요. 벌브도 되게 이쁘게 생기고. 근데 대부분의 벌버필름은 제주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벌버필름은 얘가 어디 볼까요? 자생질 보니까 말레이시아 반도, 수마트라, 자바 쪽에서 하고 500에서 1700고지예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여름에 선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이런 벌버필름 종류는 무조건 거의 반그늘입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약간 양진을 좋아하는 벌버필름이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보니까 어떤 거냐면 소형종 있죠. 안반 같은데
착생종인데 착생종도 나무에 붙어 자라는 게 있고 바위에 붙어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바위에 붙어서 자라고 작은 애들 있죠. 이런 건 좀 빛이 좀 세도 돼요. 근데 좀 등치 크고 이런 애들은 주로 빛이 약해야 돼. 반그늘 정도가 좋다. 그리고 이런 정도는 개와는 별 온도 편차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도 그냥 겨울 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벌브는 원래 이렇게 넘어서 나와도 돼요. 이렇게 넘어서 나와도 되니까 그렇게 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리아 소이 디스 이어리아 디스 에리아 여기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것도 딱 보면 비슷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도 여름철에 시원해야 된다. 반그늘에 커야 된다. 잎이 이렇게 넓다 그랬잖아요. 주로 이렇게 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넓은 애들 중에 부드럽게 넓은 애들 중에 빛이 센 거 하나도 없어요. 동양난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난이 온시디움도 마찬가지고 지고페탈륨 전부 다 보시면 느낌이 와요. 딱. 그죠? 그러면 이런 건 겨울철에도 약해요. 그래서 12도에도 당연히 35도 사이. 더 떨어지면 안 되는 거. 특히 이런 애들은 물 떨어지고 차면 바로바로 이렇게 반점 생깁니다. 그래서 얘도 그렇게 키우시고, 이것도 분갈이가 지금 촉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분갈이를 많이 하게 되면 꼭 이렇게 풀러서 식재 이상 없어야 돼요. 그래서 풀러서 요 정도 사이즈만 이렇게 옮겨주면 되고, 될 수 있으면 첫 번째 겨울철에 약간 추위 약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따뜻한 곳이나 베란다 안쪽, 거실 쪽에 두시고, 들어오면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분이 커버리면 한 번 물 줄 때 흠뻑 주고 계속 안 마르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이 좀 적당한 크기, 조금만 더 큰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물이 좀 잘 마르는 수 있고, 마르고 잘 마르면 뭐라 그랬어요? 잘 마르면 잘 주면 돼요. 그리고 웬만큼 안 줘도 버텨요. 근데 분이 걸어서 과습이 되면 뿌리가 썩으니까 제가 분을 크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베란다로 가면 최대한 말리면서 키워야 될 거예요. 거실로 가면. 그죠? 온도가 다 떨어지니까 최대한 말리면서 키워갖고 추위에 견딜 수 있게끔 키워야 되고, 거실로 들어오면 물을 말리면 물을 충분히 줘서 그때 자라잖아요.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틀리아 페이컨볼. 이 페이컨볼이 요게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페이컨볼도 제가 키워보니까 잘 커요.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가 문제가 되고, 이런 거는 진짜 부작이나 분 무조건 작아야 돼요. 이런 건 분 크잖아요. 자라다 그냥 무너져요. 큰 분에 들어가면. 요런 애가 보통 카틀리아도 소형종 있죠. 얘네들도 뭐 스프론티스나 이런 계통들의 그 미니 타입 애들이 혈통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 제가 키워보면 빛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빛도 일반 거보다는 조금 더 센 걸 좋아해요. 반그늘보다는 조금 더 센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온도가 좀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그죠?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추위. 얘도 제가 볼 때 추위도 이런 애들이, 작은 애들이 추위도 잘 견디는 편입니다. 스프론티스 잘 견디는데, 단 물이 과습되면 그냥 꽝. 그래서 작은 애들을 부작을 키웠을 때 잘 커요. 토분에 작은 분에도 잘 커. 큰 분에 옮겼을 때 훅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은 절대 키우지 말고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 사이즈로 그냥 여기서 번져서 이게 바글바글 클 때까지, 바글바글해지 넘쳐도 돼요. 클 때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 다음 분으로 옮기는 게 좋다. 요거 받자마자 크니까 쭉 나올 공간이 없는 것 같아 분 갈자 하지 마세요. 그치? 이렇게 키우시면 예쁜 꽃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꽃대가 형성되는 시기에 갔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안에 꽃 보실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조심할 게 이제 끝이, 대만 거는 괜찮은데 국내 배양한 거는 요 끝이 좀 타는 경향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키우다 보면 끝이 여기에 허해지고 타요. 그래서 그 배양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모르겠는데 좀 끝이 타면 바로 약을 쳐주고 타고 들어가면 바로 뚝 잘라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타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빼띠 럭키도는 없네. 이게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8, 7, 빼띠 럭키가, 여기 있다. 이건 판매하는 게 아니고, 얘죠. 진짜 이뻐요. 되게 작은데 이렇게 큰 데서 나오는 상큼한 향이 나죠. 그죠?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생각보다. 네. 이거는 그냥 저부터 요런 스타일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톱은 좋습니다. 톱은. 부작이나 톱은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분에서 분갈이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와 있으면 분갈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으로 가 있어서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런 거조차도 겨울철에 자신 없으면 분갈이 하지 마세요. 이대로 키우세요.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빼서 그대로 빼서 이쪽만 눌러서 자 이렇게 빼면 이렇게 그대로 빼고 밖에도 좋고 뿌리도 다 이상 없고 되게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만 제거해서 낮춘 다음에 일로 토분이 이게 같은 사이즈 토분이라면 일로 제거하면 이렇게 눌러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를 제거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만 더 채워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키우면 아주 예쁜 꽃이고 1년에 두세 번 핍니다. 상큼한 베티베티. 그 다음에 카틀리아 싱잉 알로아 CH 슈퍼가 11번. 네. 이런 거, 이럴 때 어떡하나? 당황하지 마시고, 그죠? 고객님,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뿌리가 길어. 근데 이게 부작해서 놔두면 굳이 자를 필요 없는데, 분갈이에 들어갈 때 이렇게 긴 거 말아서 넣는다고 도움 안 됩니다. 과감하게 여기 톡 끊어요. 이쪽. 아시겠죠? 끊고, 여기는 스프레이 뿌려서, 이 부분이 다 뿌려도 잘라도 되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스프레이 뿌리고, 이런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릅니다. 과감하게 상관없어요. 자르고 빼서 분은 얘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분을 옮겨야 되죠. 그죠? 이쪽으로. 옮겨서 그냥 하시면 되고, 자신 없는 분들도 겨울철 날 때까지 그냥 이대로 넘쳐도 좋으니까 그냥 키우셔도 돼요. 이제 추위가 있으니까 섣불리 분갈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냥 뽑아서 덧대서 넣는 건 별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건져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처진 애들은, 이렇게 처진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철사로 이렇게 세워줘도 되고, 세워주면 나중에 서요. 이렇게 세워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철사기로 세워줘도 되고, 심한 애들은 자르고. 뭐 다 그러지 않겠지만, 일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재배법은 똑같습니다. 카틀리아 하고, 첨송 딜라이트, 요란 그린워스 뭐 다 똑같습니다. 첨송 딜라이트가 좀 문제가 많죠. 요란은 뭐지만. 첨송 딜라이트 이렇게 받으면 정말 난감하죠. 어떻게 이런 애를 보낼 수 있어? 하지만 저희는 제거하고 이렇게 보내면 이쁘긴 하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더 보내기 위해 좀 받으셨을 때 도움이 되고자 그냥 그대로 보내는데 이런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다가 하나 딱 꼽고 여기다가 철사를 감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감아서 이렇게 펴줘요. 한 번에 이렇게 하면 꺾여요. 막 뿌드득 나잖아요. 근데 꺾고 펴주고 서서히 그 다음에 또 펴주면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해주고 여기도 또 펴주면 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피면 딱 서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대로 키우신 다음에 지금 이제 시스가 있어갖고 꽃집 있잖아요. 그래서 꽃이 피는 사이니까 그냥 넣어놓고 키우다가 봄에 내년 겨울까지 겨울 나세요. 겨울에 본 그렇게 큰 거 필요 없으니까 어디다가 넣어놓고 꽃 보고 이게 꽃 보는 시기가 되면 너무 늦어버리잖아요. 12월 달쯤 되죠. 근데 그게 내 집안이 따뜻하고 환경이 좋으면 분갈이 하시고 내 집안이 환경이 안 좋으면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냥 내년 봄까지 기다렸다가 키우시고 그때 여기를 자르는 거죠. 여기를 잘라서 얘는 키우고 요거는 분촉해서 새순 받아서 사실 키우고 이런 쪽으로 쓰시면 됩니다. 요란 그린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그린워스가 다 포장 다 있네. 없네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카틀리아 아메시스 그로사 같은 게 이제 걱정이죠. 이런 거 지금 순이 한참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아예 건들지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요거 살짝 뽑아서 이렇게 옮겨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물 충분히 주고 뽑아서 살짝 옮기는 건 지장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위가 다가와서 지금 한참 막 자랄 때잖아요. 순. 사실은 가을이 되고 빛이 줄어들고 좀 온도가 떨어지니까 카틀리아 안 자라는 거 아닌데 지금 막 자랄 때요. 그죠? 막 자라잖아요. 막 자라요. 밤낮 기온 차 나오고 선선해지고
그러면서 와 지금 자라야지 꽃 펴야 되지 막 이럴 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냥 순 굳을 때까지 여기서 키워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물만 좀 자주 말릴 거예요. 그럼 자주 주면 되죠. 자주 주면 되고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난 그래도 굳이 분을 갈아야겠다. 그러면 전 책임 못 지고 알아서 하시고. 그 정도 되는 분들은 자기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니까 알아서 뭐 어디다 키우셔도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고 그냥 키우시는 분들은 분갈이 안 하고 새순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68번, 65번 다 똑같아요. 메스그로사.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 DNO 20G 카틀리아 워크레아나 플레미아 트레 이즈 라고스하고 트리아벨로 파울로 히베이로는 아닌데, 여기 있다. 이것도 저는 분갈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쩌면 10살이면 꽃이 피거든요. 분갈이 하지 마시고 넘치면 어때요? 넘쳤다가 어차피 내년 되면 얘도 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키웠으면 이쁘게 클 텐데 어차피 묵은 쪽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뻐요. 그럼 나중에 키우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쁘게 키우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묵었어.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분갈이 하지 말고 겨울철에 나요. 그럼 옆으로 넘치서 가잖아요. 넘쳐서 나면 그냥 이거 큰 분에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만 밖에만 좀 채워요. 안 채워도 되고, 채우면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수태만 여기 살짝 채워주고. 자라서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 요것만 딱 잘라서 봄에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건 다시 세척받는 걸로 하고. 그냥 나는 뭐 상관없이 뭐 이런 좀, 오래된 잎도 별 상관없다고 하면 그냥 키우셔도 되는데, 대부분이 나중에 가면 이쁘게 키우려고 하고, 또 요런 애들은 잘라서 분촉해놨다가 나중에 다른 데 분양해줘도 되고, 그죠? 뭐 판매해도 되고, 뭐 그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면 되는데, 어쩌면, 여기도 좀 이렇게 볼록 나오니까, 어쩌면 꽃이 나올 수 있으니 손대지 말고 이대로 키워라. 그리고 이 난의 장점이 뭐예요? 난. 대부분의 식물 선인장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물 말라 죽고 다 죽는데, 나는 말라 죽는 경우 그게 드물어요. 병 때문에. 여행도 갔다 오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장점이 뭐예요? 좀 말라도 된다. 화분이 없이 넘쳐도 된다. 관념하고 틀리잖아요. 넘쳐서 뿌리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이 너무 작아서 어떻게 이런 걸, 그러니까 난을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분이 너무 작아요. 작아서 죽나 봐.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아예 버려라. 근데 관엽은 안 그러잖아요. 분에서 키우다 꽉 찼잖아요. 잘 크다가 어느 순간에 분 넘쳐가고 식재가 안 되면 물 매일 주지 않은 이상은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지고 시들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나는 착생 식물입니다. 99%가 동양난이라고 빼놓고. 지생난은 분갈이 때가 됐는데 안 갈아주면 문제가 생겨요. 동양난도 잎끝이 타기 시작하고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착생난처는 원래 화분이 없이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화분 크기는 거의 상관없다. 제가 여태까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부분의 분이 작아서 죽이시는 분이 많을까요? 분이 커서 죽는 분이 많을까요? 분이 커서 죽는 분이 훨씬 더, 거의 99.999% 분이 커서 죽지 작아서는 안 죽습니다. 아시겠죠? 머릿속에서 빨리 내가 난을 좀 더 잘 키우고 취미생활로서 너무 재밌게 키우고 싶은데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고정관념 버리시면 됩니다. 자, 고정관념을 버리자. 나는 분이 클 필요 없다. 흙에 심으면 안 된다. 통기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식재는 사실은 스티로폼에 키우나 뭐 코코칩에 키우나 뭐에 키우나 별 차이 없어요. 그 식재에 맞춰서 키우는 것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점적으로 최저 온도, 최고 온도하고 식물을 어디다 놓고 키우냐에 따라서 틀리다. 우리 집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알아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1월 13일 난 팔아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이 시간에 난 팔아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